안녕하세요. 그럼 저와 함께 수능 영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2014년 수능 영어 B형 35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제는 뭐고 그 다음에 또 답은 어떻게 찾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이 상당히 어렵고요. 저도 어려운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는 글 같고요. 하지만 답은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답을 골랐는지 또 그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우선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주제가 뭐냐 했을 때 뭐 과학은 수학을 사용하는데 비과학자 그쵸? 비과학자들한테 과학자들의 뭐 뜻이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 좋더라. 이렇게 생각되는 그게 이제 주제긴 맞죠. 예. 근데 어디 딱 부분에 뭐 맨 앞에 있다, 중간에 있다, 맨 뒤에 있다. 약간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글을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자, 이거 처음부터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우선은 제가 봤을 때 attract이라는 단어 말고 우선 it이라는 단어 있죠. it. 예, 그쵸. it이 여기서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바로 mathematics를 얘기합니다. mathematics. 그래서 이 영어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it, this, 하다못해 the, 뭐뭐 하는 거. 그걸 영어로 referent, 지시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시어가 뭘 가르치는지 그걸 꼭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it은 당연히 mathematics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수학이 흥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여기서 those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은 이제 수학은 끌어들일 수 있다. 자,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 can do the best. 아니죠. 네. I will do the best I can. I will do the best I can. 이렇게 하니까 좀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수학은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렇게 attract 그런 사람들을 흥미를 끌어당길 것인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mathematics가 되는 거고요. do nothing to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이것도 좀 헷갈리는 표현 같습니다. 우선은 resistance to science라는 게 과학에 대한 저항인데요. 그 과학에 대한 저항이 뭐냐면은 이제 과학을 싫어하는 거죠. 과학을 싫어하는 건데 내가 과학을 싫어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만큼 뭔가 해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상당하게 좀 어렵게 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 자, 원칙적으로는 universal 하다는 게 이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편적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uni라는 건 하나란 뜻이고요. ver, 베리타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truth입니다. 그러니까 one truth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smiling is a universal sign. 이해 가시겠습니까? 내가 미소를 지으면 이건 아프리카 민족이든 유럽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해한다. 그래서 smiling is a universal sign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science is a universal in principle이라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과학은 누구나 다 안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에서 배운 게 F equal MA 기억나죠? 예,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게 여기에 in principle이 나왔고요. in principle. 그 다음에 in practice 말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반대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반대가 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아니더라 할 때 in principle, in practice 그런 표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in theory, 그렇죠? in theory, 그렇죠? 갑자기 맞죠? in theory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 할 때 반대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n theory 같이 쓰는 말 in actuality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표현을 알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in practice가 실제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practice 하면 뭐 연습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ractice의 형용사가 바로 이제 practical, 그렇죠? 실용적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전 세계 누구나 아는 그런 건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이 speaks to very few. 자,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는 편인 것 같고 이것은 당연히 science가 되겠죠? science가 되는데 분명히 보면은 과학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건데 이론적으로는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 speaks to very few라는 거는 이 과학이 말을 한다, 뭐 의인화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니까는 과학이 누구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거는 상대는 매우 한정돼 있다. very few, 별 얼마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it speaks to very few. 그러니까는 이 but 앞뒤로 이게 왜 반대가 되는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a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may be considered 이렇게 생각된다, 간주된다는 얘기고요.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가장 최상위 종류의 가장 높은 수준의 뭐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본다. 뭐가요? mathematics가요. 그러니까 수학을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종류로 보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학이 바로 수학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frictionless, so to speak. so to speak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비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비유할 때. 그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은 literall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so to speak 하면은 이게 figuratively, 그죠? figuratively 그런 뜻입니다. 뭔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마찰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스무스하다. 그렇죠? 마찰 서로 뭐 갈등이나 오해가 없다. 그런 뜻으로 frictionless, so to speak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수학이 최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세마이콜론이 있는데 세마이콜론은 이제 앞에 있던 말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좀 약간 헷갈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And at the opposite pole for mathematic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반대편에 폴은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있고 한쪽에는 수학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fruits of science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케이? 뭐 수학을 통해서 뭐 과학이 나오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수학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fruits of science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의 과일, 결과, 좋은 거죠. fruits of science가 그것은 뭘 보여주느냐? show the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러니까 과학의 실용적인 혜택을 보여준다. 그만큼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뭐 발전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뭐 하다못해 아이폰이라든지 그죠? 뭐 컴퓨터, 랩탑 이런 것들이 다 fruits of science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without the use of words였습니다. 그 without the use of words가 뭐 언어의 사용 없이 말의 사용 없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mathematics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은 자기들끼리 소통을 할 때 수학을 통해서 하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언어라는 사용보다는 수학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ithout the use of words 좀 약간 헷갈리는 표현 같고요. But 하지만 those fruits 여기서 those fruits는 여기 앞에 있는 the fruits of science죠. 그는 과학의 과실, 과학 때문에 생겨난 practical benefits, 그죠? 뭔가 실용적인 그런 혜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ambivalent하다, 좀 애매하다. ambivalent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ambivalent feeling 하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누굴 사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다 할 수 있죠? 미워하기도 할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럴 때 그게 바로 ambivalent feeling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불확실한 거. 그렇기 때문에 vague라든지 uncertain이라든지 그런 뜻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ambivalent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those fruits are ambivalent. 과학의 과실이 약간은 좀 애매하더라. 글쎄요, 저도 약간 좀 계속 헷갈립니다. 예. 자, science as a science does not speak 그렇습니다. 과학으로서 과학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앞부분에 보면 it speaks to very few. 그쵸? 과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별로 없다. 아주 극소수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통해서도 한다고 하는데, 자, 과학으로서 과학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즉,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글쎄요, does not speak 그러고요. ideally 그럽니다. 이상적으로는 all scientific concepts are mathematized when scientis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그러죠. 그러니까는 아마 이게 science as a science does not speak를 여기 세마이콜론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요. all scientific concept 모든 과학적 개념은 그렇죠. 뭐 중력이라든지 F equal ma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그 개념은 mathematized라는 게 아마 수학 공식화된다, 수학화된다, 그렇죠? 수학으로 풀 수 있다, 수학으로 말을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When scientis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그렇죠? 과학자끼리 서로 얘기할 때는 이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우리 의사소통을 하고요. and when science displays its products to non-scientists. 자,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왼절이요. 그러니까 과학이 its products라는 거는 바로 the fruits of science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과학의 결실, 과학에서 나온 어떤 생산, 물건이라도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아이폰이라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non-scientist, 즉 비과학자들한테 보여줄 때는 여기서 it이 뭐죠? 바로 science입니다. 이거는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it need not 할 필요가 없다. it need not 할 때 it needs not이 아닙니다. it need. 이 need는요, must나 can 있잖아요. 그같이 조동사예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we must not까지 we must not, we can's not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동사니까 알고 계시고 할 필요는 없다 뜻은 맞고요. It does not need to가 똑같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는 없고 and indeed는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할 때 emphasis라고 그러죠. 강조할 때 씁니다.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는 it is not able to 과학은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resort to salesmanship. resort는 몸에 의존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몸을 사용하다, 의존하다는 뜻입니다. resort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걔는 resort 하니까 스키 타는 리조트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 비과학자한테 뭔가 보여줄 때는 그렇죠? display products 할 때는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는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뭘 할 수 없어요? salesmanship을 사용할 수 없다. salesmanship에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salesmanship이라는 게 참 애매한 단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salesmanship. 글쎄요. salesman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유창하게 잘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salesmanship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when science speaks to others 그랬잖아요. 여기서 others는 바로 non-scientists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근데 과학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즉 비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it is no longer science. 더 이상 과학이 아니고요. And the scientist becomes or has to hire a publicist 그러네요. 과학자가 뭐가 되거나 아니면 뭐뭐 해야만 한다. hire는 채용하다가 맞고요. publicist는 말 그대로 publicist입니다. 그러니까 publicist가 뜻이 광고, 선전 담당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또 salesmanship하고요. publicist하고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잘 보시면은 할 필요도 없고 실제는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salesmanship을. 근데 또 이게 다른 비과학자 얘기할 때는 과학이 아니면서 오히려 이 publicist가 돼만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who 하면서 그래서 설명합니다. dilutes the exactness of mathematics. 이 과학의 정확성을 희석시킨다. 희석시킨다는 건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dilute.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희석, 묽게 하는 거죠. 그래서 dilutes the exactness라는 건 수학의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publicist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니까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렇게 한다는 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앞에 있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앞에 보시면은, 비과학자 얘기할 때는, scientist가 becomes or has to hire publicist who다. 이렇게 대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과학자는 reverses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했습니다. 여기서 exactness, mathematics가 똑같은 표현이죠. 과학의 정확성으로 향하는 자기의 drive, 뭐 충동. 그러니까 자기는 본능적으로 과학자니까 과학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싶고 수학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하고는 본능하고는 그런 충동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reverses his drive인 뜻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자동차 타보면은 그 자동차면 그 기어 있잖아요. 기어 보면 그 P, R, N, D. P가 park예요. 주차하는 뜻이고 R이 바로 reverse입니다.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간다는 얘기고 N은 이제 neutral이고요. 그다음에 D는 drive입니다. 예,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B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reverses drive toward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뒤로만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reverses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자, in favor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rhetorical vagueness and metaphor 이렇게 나왔습니다. rhetorical이라는 게 원래는 그 수사법인데요. 이 수사법이 원래는 그 말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보면 말하는 기술이죠. 근데 말하는데 language죠. language skill입니다.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은 아주 정확하죠. exactness. 그렇죠? 수학은 정확한데 이 말로 하자면은 그만큼 뭐라고 그랬죠? dilutes. 그렇죠?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걸 rhetorical vagueness라고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metaphor는 은유입니다. 은유.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빛이죠. light를 우리가 빛을 설명할 때 이제 wave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물결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라이트 자체가 실제로는 wave는 아닌데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metaphor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거를 위해서 자기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가고 싶은데 그건 반대로 간다.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비과학자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니 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수학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과학자들한테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질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여기 보면은 reverses his drive toward 했으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데 그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옆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제가 문제 풀기 전에 꼭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어 시험에서는 이 문제 답은요, answer choice죠. 답지라고 하나 A, B, C, D, 1, 2, 3, 4, 5죠. 이 답이 되려면은 the answer must be in the passage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답은 꼭 must be in the passage. 그 글 안에, 지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답이다 하면은 이게 몇 번째 줄에 있습니다. 딱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는 바로 이 패세지 어느 부분에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딱 찍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몇 번째 줄에 있는 표현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이 패시지 글 안에 있는 거고요. paragraph 단락 안에 있는 거고 그 단락 안에 있는 그 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될 만한 그 단서가 있는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은 restate 또는 rephrase 다른 말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찾기가 좀 힘들고요. 특히 이 질문도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답 찾기가 꽤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그 1번부터 왜 답이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degrading his ability to use the scientific language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자, 방금 앞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는 수학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degrading his ability가 맞죠? 예. degrading his ability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use scientific language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scientific language는 맞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게 되니까 비과학자들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좀 뭐랄까 필요는 하고요. 그렇죠?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답이 아니냐면은 뭐에 필요하다고요?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바로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적혀져 있죠. 나한테는 it need not and indeed is not able to resort to salesmanship. salesmanship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alesmanship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으니까 it need not 요거 쪽으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salesmanship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degrade his ability는 맞는 표현 같고요. 그 대신 good salesmanship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surmounting the barrier to science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과학의 그 장벽을 극복한다. 그만큼 비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과학이 좀 높은 산이겠죠. 넘기 힘든, 그렇죠? 이해가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드니까 수학적인 개념 설명 못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urmounting the barrier to science까지는 괜찮은 표현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1번도 degrading his ability도 맞는 표현 같고요. 그다음에 surmounting the barrier to science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결국 왜 답이 안 되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둘 개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associating science with mathematics 그랬죠. 수학하고 과학하고 연관시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은 reverse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즉 과학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좀 애매한 수사학적인 애매함과 운율법을 운율을 하면 우리가 보통 시를 생각하죠. poetry. 그렇죠? poetry 생각하는데 poetry 적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수학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그냥 비과학자들한테는 그렇게밖에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과학을 이 과학자가 설명할 때 수학하고 연관을 안 시키죠. 안 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고요. 뒷부분이 틀리다는 거. 1번하고 똑같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선 미끼를 줘요. 이게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으니까 급하니까 딱 찍는데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잘 읽어봐야지 이게 답이 아니다고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1, 2, 3, 4, 5번을 정확하게 즉 글 앞에 있는 이 지문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강대충 읽어도 되지만 대강대충 한다고 엉터리로 그냥 빨리 읽으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70%, 80% 이해해도 되지만 이 1번, 2번 이런 것들은 거의 100%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딱 이 문제 만드는 사람이 그때 미끼를 집어넣거든요. 그거에 이제 함정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질문들 이런 것들 1, 2, 3, 4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패시지 대강대충 이해하고 이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패시지도 이 지문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우선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inevitably 필연적으로 꼭 그렇게 뵙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Making others who are unskilled in mathematics 말 그대로 수학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비과학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 hostile to science 즉 과학에 적대심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making others who are unskilled in mathematics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앞에서
비과학자한테 얘기하기 위해서는 왜 수학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의사소통하기 힘드니까. 그쵸?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who are unskillful in mathematics가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hostile to science가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해하기, 노력하기 위해서 이 과학자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걸 참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서까지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과학에 더 적대심을 품게 되겠습니까? 이 과학적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hostile to science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3번을 고를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요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아마 과학의 저항심을 극복할 수 없다. 나는 과학이 싫다. 과학이 싫다는 거는 뭐 수학도 싫다. 그래서 그게 그거하고 연계가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3번을 많이 고르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앞부분 약간 배경 지식 같이 그러니까 과학은 수학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when science, 그쵸? 이제 과학이 비과학자들한테 뭔가 보여줄 때는 salesmanship을 할 수가 없고 그쵸? 그 다음에 퍼블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학의 정확성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절대로 hostile 이 단어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잘 보세요. 이거 보면은 진짜 문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은 뭐 그냥 어디서 따온 거죠. 예, 어떤 인터넷이나 거기서 이제 글을 이제 발췌한 건데 이 문제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neglecting his duty of bridging the gap,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bridging the gap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틈새가 있는데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벌어진 틈이죠. 그거를 메꾼다는 얘기입니다. 즉 science and the public, 즉 한쪽에는 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non-scientist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수준이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reverses drive toward 이 정도까지 하니까 열심히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public 하긴 하는 거죠. 그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죠? neglecting duty. 이 앞에 있는 말, neglect는 단 하나 때문에 틀린 거죠. 예, 오히려 neglect라는 보다 오히려 doing his duty, fulfilling his duty, 그렇죠? 오히려 최선을 다한다, 의무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땐 답이 되는데 neglect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괜찮은데 neglect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우선 보시면은 violating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적혀 있고요. 우선 지적인 여기서 conduct은 행동입니다. behavior를 얘기하는 거고요. behavior. 예. behavior. intellectual conduct가 좀 헷갈리는 표현 같아요. 직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뭐 과학자가 직접으로 뭐 행동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더 헷갈리는 게 코드란 말인데요. 코드가 뭐 컴퓨터 코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보시면은 뭐 code of 하무라비 법전 그게 code of 하무라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코드라는 게 법이란 말도 되고요. 근데 한국에서 코드 하면은 너와 나는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영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단어 하나에 뜻이 한 개가 아니라 진짜 두세 개는 기본이고요. 뭐 어떤 건 10개, 15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딱 맞는 그 단어 뜻을 여기 딱 집어넣어서 문맥상으로 그런 이제 이해하는 게 그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드 뭐 예를 들면 ethics code 그러죠. 윤리 강정 뭐 그런 말이죠. 윤리 규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라는 게 이게 제일 좋겠습니다. dress code 그렇죠? dress code 내가 뭐 school dress 그렇죠? 교복을 내가 입어야 돼 따라야 하는 학교에 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칙 뭐 규칙 그런 게 바로 dress code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코드가 그런 뜻이라는 건. 자, 그래서 그런 규칙을 얘가 위반했다는 얘기고요. 위반했고, 그 다음에 that defines him as a scientist 한 거는 바로 이 code of intellectual conduct를
이게 바로 그 사람을 과학자로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Code of Intellectual Conduct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라는 거는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죠. 저는 수학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게다가 여기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communication skill of highest type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지적인 수준의 수학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속 보시면은 exactness of mathematics,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his drive예요. 바로 his impulse, 충동이고요. impulse, 충동이고 그의 또 urg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이나 마찬가지죠. 예.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학자는 his drive,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reverse his drive toward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자로서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걸 위반한다, 그걸 깨트린다 해가지고 violating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바로 이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해 봤는데 많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기 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이게 jjepret.com이라고 거기에 오셔서 방문해서 이제 거기다 뭐 질문하는 데도 있으니까 제대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뭐 엉터리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좀 방문 좀 해주시고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은 그래서 이 동영상은 홍보용 동영상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주제를 파악한다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주제가 뭐 맨 앞에 있다, 중간에 있다, 맨 뒤에 있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그렇죠, 주제 찾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고를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answer must be in the passage. 그러니까는 딱 봐서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이 질문 어느 부분을 탁 찍어가지고 거기다 밑줄을 그세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The answer must be in the passage. 답이라는 거는 이 지문 안에 있는 어떤 키워드를 restate, rephrase, 다른 말로 바꿨다는 거. 그것만 계속해서 이해하시고 연습하면은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강의에서 끝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